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3파이 4다. 중복 순위를 공부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을 열심히 곱하기를 하라 이런 얘기죠. 와우. 이게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쓰다가 이제 쭉 늘어서 쓰려니까 힘들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결과는 이제 가볍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뭐 3개가 있다, 뭐 여기 뭐 A, B, C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4개의 자리에다가 배치를 좀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곳에 배치할 수 있는 곳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 되겠고, 중복 허락되니까 온게 또 와도 되니까 3가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는 그런 패턴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들 좀 살짝 점검해 가면 수식해서 헷갈리지 않고 풀이 가능하겠죠? 자, 1번 가볍게 마칩니다.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원순열 가장 기본 항목 아느냐 물어봤습니다. 역시 중간에 뭐 함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n-1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5 팩토리얼 해서 120까지입니다.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무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원순열 할 때는요, 지금 이게 지금 6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빙 둘러갔을 때 회전시킬 때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열하는 이 부분들이 어느 위치가 되더라도 다 같은 위치가 돼서 사실은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다시 쓰게 되면 이제 곧바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곱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딱 나열되면서 이제 기준을 딱 잡아서 딱 안치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원순위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5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것이 원순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5개의 문자 A, P, P, L, E가 있는데 일렬로 배열할 때 L이라는 곳인 왼쪽부터 홀수번째와야 되겠다. 오호,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는데 홀수번째니까 L이 나열될 곳을 미리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가서 L을 나열하면 되니까 나열된다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되겠죠? 어디인가에 L이 이렇게 좀 나열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나열되고 나면 4개의 자리가 있고 그곳에다가 나머지 문자들 나열하면 되는데 이제 P가 이제 2개의 문자가 겹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4팩토리얼 처리해 주는데 같은 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게 해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3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정답은 36 해서 얻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뭐 조건 됐을 때 그 조건을 먼저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 뭐 나이들 거 표시해주고 그거에 나이를 가지수 딱 써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 자, 조금씩 이제 이론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연습하면 되는 그런 연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와우, a 플러스 b의 6제곱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것도 4제곱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직접 전개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좌측 부분들을 전개를 먼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의 뭐 p제곱, b의 q제곱 이런 형태로 이런 항들이 얻어지겠죠? 이때 이제 p 더하기 q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6제곱을 한 거니까 항상 6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되죠? 서로 다른 2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한다.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한 개수가 되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원리를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수의 총합이 6이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원리를 좀 적용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고쳐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8에 7 컨비네이션 6 되겠고요. 여기는 7에 6 컨비네이션 4 되겠습니다. 또 깔끔하게 하면 7 컨비네이션 1에다가 6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그러면 7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 결과 되겠습니다. 오호, 아이고,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죠? 5, 7, 35에다가 7은 7, 그러니까 105가 되는 겁니까? 하하, 숫자가 조금 이제 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5 처리됐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당식 전개항 부분 전개했을 때 이제 항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처음 부분도 설명드렸을 때 지금 제가 좌측 부분을 예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모양들이 이렇게 생기겠다. 이때 이제 지수의 합이 6제곱이니까 6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얻어가는 요 절차.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학습을 잘 하느냐, 뭐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이론들이 살짝 이제 가미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적용하는 예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두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는데 C라는 것은 A에 쏙 들어가는데 B하고 C하고는 교집합하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C라는 것은 뭐죠? 자, B 집합에 있는 1, 2, 3, 4, 5, 6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럼 C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런 원소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고 나머지 원소가 7, 8, 9, 10 있는데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군요. A집합에 쏙 포함되어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C집합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7이라는 원소가 이곳에 이제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8, 9, 10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의 4제곱. 오호,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해야 되는 그런 패턴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풀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좀 고1 때 배웠던 거라 또 잊을만 할 때 되니까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좀 복습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이론 머릿속에 정리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습니다. P에서 Q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구멍이 뽕 뚫려서 못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가고자 하는 부분의 반대 대각선 부분 가서 대각선을 쭉 연결해 가면서 점을 땅땅땅 찍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런 좌표들을 뭐 A, B, C, D라고 하면 되죠.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P에서 Q로 갈 때 A, B, C, D 이 네 개의 지점을 지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지나가는 점.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뭐 길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즉 P, A, Q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는 이건 가지고 한 가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무난히 처리되겠고요. 그다음 P, B Q, 이건 조금 계산 되겠고, 그 다음에 P, C, Q, 이것도 좀 계산 되겠고, P, D, Q, 좀 계산해야 될 일이 좀 막 생기는군요. 뭐 차분하게 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보죠, 뭐.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으니까 5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B에서 Q로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되니까 4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약분이 워낙 잘 되니까 그러니까 뭐 계산하면은 5 곱하기 4에서 그냥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P에서 C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러니까 5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하나 둘 셋 넷에다가 4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 4, 20에다 10 곱하기 4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4니까 4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P에서 D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은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무난히 또 계산되겠습니다. 60 처리됐고 그럼 66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무엇을 풀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렵지 않은데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가는 방향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반대 대각선이 가면서 꼭지점 파트 부분에 점을 이렇게 대각선을 가면서 쫙 찍어 놓게 되면 이런 지점을 반드시 지나서 가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풀어갈 부분들 효율적으로 처리해가는 부분 이렇게 풀어가면 좀 수월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뭐 11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좀 써가지고 그죠? 가는 가지수 써가지고 여기는 2가지예요. 여기는 뭐 3가지예요. 여기 또 3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뭐 계산해서 가도 풀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좀 고등학교적인 원리 좀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시켰습니다. x 플러스 5의 1의 5제곱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 양정리 문제 중에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5번 중에서 x를 3번 선택한다. x 3번에 뭐 1, 2번에 이렇게 되는 뭐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수는 그냥 5 콤비네이션 3 해서 정답 10 이렇게 돼가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양정리의 기본을 질문 던지는 문제.
뭐 굳이 이제 일반항까지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0, 컨비네이션 1, 2 해서부터 5, n까지 쭉 가는 건가요? 하하, 이항정리 이론들을 제법 공부했느냐? 질문 던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2047 이거보다 좀 작아져야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2047 이건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024가 2의 10제곱이 되는데 2048이 2의 11제곱이 되거든요. 막 이런 숫자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숫자가 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문제 나중 문제고 이 앞에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제로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1 해서 쭉 가서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에서 이게 중간에서 뚝 멈췄거든요. 우리가 이제 쭉 가려면 이제 더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번을 더 쓰게 되면 n 플러스 6에 좀 연결해서 계속 써가야 되거든요. 그죠?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n 그래서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쭉 해서 이제 그래야 이제 모두 다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n 0부터 2n까지 다 있게 되면 2에 이제 여기 이제 맨 처음 개수 선택하니까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 이론인데 지금은 위에 이제 절반만 써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근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맞췄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계산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죠? 이렇게 좀 더하기 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어떻게 되죠? 2n하고 1 더하기 하니까 역시 같아지는 형태를 쭉 쓴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위에 풀어야 될 이 식을 쓴 것은 원래 이 전체 부분의 얼마다? 반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제로부터 해서부터 우리가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n까지 그거였는데 이 부분은 2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온 거에 반이다 라고 해서 2로 나눠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2의 2n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2의 2n 제곱 이 부분이 2047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지금 n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2의 10제곱이 되겠고 6을 대입하면 12제곱이 됩니다. 그죠? 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11제곱보다 작은 이런 형태니까 지금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5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 뭐 가장 큰 숫자 자체가 이제 보기에 처리됐으니까 이게 이제 보기에 6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헷갈리는데 뭐 헷갈릴 거 없이 그냥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문제 형태가 쭉 전체가 다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써 있어서 이 계산 결과 이만큼의 반이 된다라는 사실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캐치했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건데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 모양이니까 이항정리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활용식들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9번 함께 살펴봅니다. 3명의 학생이 5개의 연극 중에서 각각 관람할 연극을 한 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3명의 학생이 모두 같은 연극을 선택하지 않은 가짓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3명의 학생들이 그냥 연극을 열심히 선택합시다.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하는 가짓수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 그럼 이제 5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이 붙었죠. 같은 연극 한 개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모두 A를 선택할 때, B를 선택할 때 이런 식이니까 몇 가지가 되죠? 5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걸 빼면은 이게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125에서 5를 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전체는 이제 120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런 건 이제 뭐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구해가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뭐 6건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에서 반대되는 거 빼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법만 좀 이해하고 있었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바구니에 빨간, 노란, 흰 장미가 각각 10송이씩 들어있습니다. 이 바구니에서 14송이 장미를 꺼낼 때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2송이는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같은 색깔의 작물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 각각 몇 송이를 했을까요? 합쳐서 14송인가요? 14송이를 이렇게 선택하겠다. 이렇게 좀 해서 문제의 식을 또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수만 중요해서 이제 개수만 이렇게 딱 써간 거죠.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2송이씩은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 각각의 문자값이 적어도 이 식은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 이런 형태 우리가 식을 세워가면 이게 이제 중복 조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중복조합 문제 풀어갈 때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음이 아닌 정수 이런 모양일 거니까 적어도 이식 포함되는 건 이 기본 정의 형태랑 매치업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x를 우리가 이제 치환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두 송이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y는 또 y 프라임 플러스 2 역시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이렇게 처리되겠고 6을 빼니까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사실 적어도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게 10송이 들어있는데 14송이를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이 장미 자체를 뭐 14송이를 꺼낼 수 없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오히려 조건을 처리하고 나니까 자 이렇게 이제 8송이가 되어 있고 사실 이제 각각 2송이씩을 꺼낸 그런 형태니까 각각 장미가 이제 8송이씩 있거든요. 8송이씩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태니까 뭐 8송이를 전부 다 꺼내도 되는 거니까 와 오히려 이제 문제의 다른 조건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서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해서 8송이를 딱 꺼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11에 10 컨비네이션 8 처리되겠고 10 컨비네이션 8은 10 컨비네이션 2로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5, 9, 45 해서 45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장미 색깔 구별되지 않는다 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 형태로 접근해서 중복조합을 매치업해야 되겠고 중복조합 하려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모양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송이씩 있는데 14송이 이제 많은 조건들이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적어도 2송이 꺼낸다라는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딱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문제가 오히려 아주 이제 깔끔해져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무난히 기본 패턴이랑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 건지 조금 이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구했더니 30이더라. 그때 이제 n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른쪽 식에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제곱들을 이제 전개해 가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x 세제곱 이렇게 한 홀수 이런 차수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1 플러스 x에 이제 5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개해서 다시 또 곱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해서 이제 x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1차 항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앞쪽에서 상수 만들어지고 뒤쪽에서 x제곱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x제곱항이 가거나 x제곱항에 이쪽에 상수 부분들이 곱하기 돼서 x제곱 되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고려해 주면 되겠다. 이런 것과 이제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상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5번 중에서 x를 한 번도 선택 안 한다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n번 중에서 x제곱을 몇 번 선택해야죠? 한 번 선택하는 겁니다. x제곱을 한 번.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니까 지금 뭐 계속 살펴가는 거니까 이 뒤는 좀 필요 없고요. 이 앞에 부분들만 이렇게 잘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n 이렇게 계산 되겠고 그 아랫부분 하게 되면요. x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5번 중에서 2번을 선택해야 되겠고 이거는 n번 중에서 x제곱을 한 번도 선택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또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뭐 두 개를 뭐 더하기 하는 건데 이 더하기 한 결과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n은 가볍게 20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문제에 주어진 식의 특징 잘 살피기. 이제 x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곳에는 홀수 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두 개의 덩어리를 전개했을 때 상수 2차 상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판단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개 덩어리 뭐 곱하게 됐다고 이런 거 해서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식의 특징을 잘 살펴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x집합, y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쭉 만들어 가는데 자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점점 커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b, c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1, 2, 3, 4, 5 있는데 자 대응을 시켜가는데 나온 결과가 점점 숫자가 좀 커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5개의 숫자들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골라야 되죠? A가 가서 대응되고 B가 가서 대응되고 C가 가서 대응될 숫자 3개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
근데요 점점 커져가서 고르는데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2, 3을 골랐다. 2가 두 번 골랐다. 그러면 이제 2, 3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대응되면 되니까 대응 방법은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중복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하기.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7, 6, 5 해주고 3이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5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중복조합을 공부하게 되게 되면 함수 대응 관계에서 이렇게 점점 같다를 포함해서 이제 커져가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패턴의 중복조합이라는 사실 학습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생과 영봉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삼각형 세의 중점을 이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이다. 7가지 색깔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영역에 색을 칠하려고 한다. 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한 개의 영역에 한 개 칠하고 회전해서 같은 뭐 전형적인 패턴의 뒤에 문장 써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은 7개가 있는데요. 칠할 색이 이제 4군데니까 7가지 중에서 사용할 색 일단은 4가지 색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색 선택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색을 이제 칠하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칠해야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좀 칠해야 되겠죠. 가운데 부분 정중앙 칠해야 되니까 당연히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칠한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칠을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빙빙빙빙 다 정삼각형 모양들이니까 상대적 위치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순열이 되겠다 이런 항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3의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아니고요. 4가지 색이 아니었고 지금 3가지 색을 칠하는 건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7 컨비네이션 3이니까 이건 35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4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4, 7이 28 해서 280까지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가느냐 그런 거죠. 뭐 색깔 중에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되고 이게 절차 부분들을 좀 잘 지켜가면 무난한 건데 이거 좀 이제 절차 좀 잘 지키지 않으면 나름 또 복잡한 거니까 지금 제가 해간 이렇게 좀 풀이한 이 순서들을 좀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성 개수를 구해달라. 자, 홀수는 1개다. 그러면 짝수가 3개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쭉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열심히 4개를 더하기다 13을 만드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자, 홀수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4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4 곱하기를 하는 이유는 홀수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했는데 우리 이제 고정시키면 되죠. x는 이제 홀수.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들은 이제 짝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립방식의 중복조합 형태에서 이제 풀어봐야 되잖아요. 부정방정의 숫자 찾는 형태로.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그냥 풀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의미 아닌 정수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홀수 짝수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환해서 좀 바꿔가야 되겠죠? 2x 프라임 플러스 1 이제 플러스 1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뒤에 이제 플러스 1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패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0이 들어가도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홀수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에 그럼 짝수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됐을 때 이렇게 플러스 2. 이해됐습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치환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쪽에 우리가 이제 치환에는 치환에 프라임을 찍어야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0이 들어가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2배의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만들면은 여기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6에다가 7 이렇게 되니까 7을 빼니까 6이 되겠고,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 또 이제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4개 중복 그렇게 해서 3개 선택하는 가지수 곱하기 4가 있었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 곱하기 해서 7 컨비네이션 6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6 컨비네이션 3 처리해서 계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 결과는 80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복잡해지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니까 특히
문제 풀이 중간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홀수, 짝수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치환을 해야 이게 이제 중복조합에 의미하는 정수 이 모양 만들어서 중복조합에 매치시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학습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5번입니다. 주어진 식 쭉 나와 있는데 전개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앞에 쪽에 1 플러스 x 이런 부분들, 1 플러스 x 제곱 이런 부분들은 뭐 4제곱 개수는 절대 나오지 않겠죠. 쭉 가다가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x의 4제곱 이곳에서부터 x 4제곱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1 플러스 x의 5제곱 역시 나오겠죠. 쭉 해서 이제 1 플러스 x의 10제곱까지 가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4개에서 4개를 다 선택한다.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죠. 일반항 선택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4 되겠고, 다음 6 컨비네이션 4 해서부터 쭉 해서 10 컨비네이션 4까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게 x 4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살펴보니까 앞에 숫자가 조금씩 커져가는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항정리 계산할 때 어떤 파트하고 관련이 있죠? 파스칼의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형태로 쭉 가면서 나오는 계산들,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는 그 다음 칸에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1 컨비네이션 5 이런 형태로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R 이렇게 이제 n 컨비네이션 R로 나타내 줬는데, 이야, 2R을 하게 되게 되면 더 커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2R 하게 되면 10 되는 건 안 되거든요.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추려면 11 컨비네이션 6 이런 형태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 좀 나온 조건들 좀 고려해서 답하는 그런 부분. 자, 한 번 더 신경 쓰게 만들었네요. 자, 그리 됐을 때 계산 결과는 n하고 r을 더하게 하려라 11하고 6을 이제 더하게 했으니까 정답은 뭐 17 이렇게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중간에 이제 뭐 유도 과정 자체에서 뭐 4제곱 계수 구해가는 부분들은 자, 4제곱, 5제곱에서부터 10제곱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를 공부했다면 좀 무난하게 이제 써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계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계산하기는 좀 너무 불편한 건데 이 부분들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형태의 값들을 전부 다 계산하는 결과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그 다음 칸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숫자 부분들이 이렇게 좀 커져가는 이런 특징이 파스칼 삼각형 연관성이 있다. 이 부분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계산 결과 나왔을 때 이제 곧바로 답해주면 좋은데 문제에다 또 이제 조건을 하나 좀 붙인 부분들이 살짝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R 되어 있는데 2R이 n보다 좀 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식을 한번 변형되는 이제 한 번 더 살짝 좀 요구사항이 좀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파스칼 삼각형 반드시 출제가 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이 나온 건데 한 번 또 변형이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B라고 하겠다. 뭐 무난한 정보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직선이 원과 만난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풀었나 뭐 이런 거죠.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건데 좀 가물가물하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거리 요거를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원 있고 직선인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이제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이걸 통해서 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9 이퀄 제로라는 식이 있고 원의 중심 0,0 되겠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처리하겠고 0, 0 대입하니까 9의 절대값 필요 없으니까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만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만나면 이제 반지름 3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를 씌운 부분들이 약분해서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결과가 9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가치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b는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건데 제곱해서 9보다 큰 경우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저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보다 작은 경우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 돼 있을 때 a가 1이면 b가 1일 때 2일 때 3만 돼도 제곱해서 9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제 b가 2일 때 a는 1 이렇게 됐습니까? 2도 되나요? 그러면 4, 4에서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지수가 몇 개밖에 안 남으니까 4개가 나오는 거죠, 4개.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체는 주사위 던진 거니까
66은 36에서 그러니까 36 빼기 4 해서 32가지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2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됐죠? 자, 오래간만에 원과 직선과의 관계 나왔는데 자, 이거 뭐 우리가 대입해서 판별식 D 이건 좀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죠?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었다.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한 것이 반지름보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식 만들어놨는데 저 이제 제곱해서 9보다 커지는 경우는 이제 무지 많이 될 거니까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9보다 작은 경우를 구해서 빼기 해서 구해간 이제 여사건 형태를 이용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센스 있게 대처해서 풀이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고1 과정 내용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큰 흐름틀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가는 부분들이 아이디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A가 B에 딱 포함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A, B 두 집합에 순서 쌍개수를 구해달라 뭐 이런 뜻이랑 똑같네요. 두 집합을 모두 구해달라 이런 가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자, A 집합을 먼저 좀 기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소가 이제 전체 집합이 20개가 있는데 20개 중에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즉 A 집합이 공집합이면 B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가지고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20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자, A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면 A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집합은 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서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죠. 2에 그럼 19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라면요. A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원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소 2의 18제곱. 이런 형태로 규칙적으로 만들어 간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 그대로 포함하는 한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런 식을 좀 이해해서 좀 쓸 수 있느냐 이런 항목인데 이렇게 좀 아이디어만 내면 뭐 그 다음부터 좀 무난하게 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어진 식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1 더하기 2의 20제곱이다. 이걸 뭐 전개한 부분이죠. 역시 또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 이 전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서 또 연결시켜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답은 3의 20제곱 해서 뭐 답은 뭐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맨 처음 자 집합에서 A 집합을 뭐 지금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집합이 이제 원소가 없을 때 원소가 하나일 때 원소가 두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그때 이제 B 집합을 이렇게 포함되게 만들려면 뭐 이렇게 전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하나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 원소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두 개가 돼 있으면 또 나머지 원소 가지고 만들고 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는 이 절차. 그래서 좀 식을 만들어가는 절차가 좀 우선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좀 만들어진 식이 우리가 이 이항적인 전개식에서 1 플러스 2 전체의 전개식이랑 또 매치업된다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조금 이항 정리 관련해서 학습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225, 888, 531과 같이 각 차례의 수의 짝수는 중복이 허락된다. 22, 88 이렇게 허락되지만 홀수는 중복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5, 3, 1 중복이 안 되죠. 이러한 세 자리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홀수가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전체에서 홀수가 중복되는 경우 요 경우를 좀 빼서 구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자리 정수, 세 자리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부터 999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뭐 900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빼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죠? 세 자리가 모두 다 똑같은 경우, 그 다음에는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가 같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자, 이런 경우들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이제 일일이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5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럼 뭐 여기 뭐 이렇게 다 똑같은 거니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가 되겠고 일일이 왔다고 치면은 그럼 이곳에는 어떤 숫자가 오죠?
2를 빼고 나머지 숫자가 와야 되는 거니까 9개의 숫자가 오겠죠. 됐고요. 그 다음도 여기 또 오는 거니까 5가지 숫자가 올 수 있겠고, 나머지 숫자 오는 것은 또 9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이쪽에 오는 가지수가 이제 5가지인 걸 알겠는데, 와,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세 자리를 만들려니까 맨 앞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죠.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가 8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빼야 되는데, 그럼 45, 45, 이것도 합치니까 45인데요. 그러면은 900에서 45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2에다가 13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5에다가 그러면은 8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765에서 답이 돼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765. 오. 자, 그럼 구했습니다. 자, 문제. 오, 그게 좀 빼기는 하겠는데 홀수가 되는 건 중복해서 뺀다 했는데 중간에 좀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관점에서 홀수를 빼는 게 좀 낫겠다 판단을 좀 했고요. 전체가 모두 똑같은 홀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5가지 처리됐고, 이렇게 2개 겹칠 때, 2개 겹칠 때, 이렇게 뒤에 2개 겹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이디어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같은 숫자가 이제 지금 샘플을 2를 예를 든 거지, 가지수는 이제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를 제외한 모든 숫자가 이제 뒤에 와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9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맨 앞에는 이제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요 부분들 또 이제 주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호.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뭐 항상 좀 설명하고 나면 이제 뭐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읽을 때는 조금 약간 좀 막막해 보였는데, 좀 풀고 나서 보니까 뭐 그럭저럭 또 할 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9의 10제곱을 7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9하고 7,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10제곱을 그냥 할 수는 없고, 9를 7로 나누게 되게 되면 이건 이제 7 더하기 2 이런 관점이 되니까 나머지가 이제 2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나머지 2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냥 무작정 이거를 뭐 10제곱하고 10제곱하기 좀 너무 힘들죠? 자, 그렇다면 조금 또 어떻게 좀 쉽게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세제곱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7 세제곱 3 곱하기 7 제곱 2 이런 부분들은 뭐 3 곱하기 7 곱하기 2 제곱 다 처리되고, 이거는 다 나눠 떨어질 거고, 이제 요거 8이 남는데, 요 8이 7로 나누면 나머지가 7 더하기 1해서 나머지가 1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9의 세제곱이 나머지가 1이 된다라는 조건들을 조금 7로 나누면 이제 나머지가 1돼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건 9 곱하기 9 세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9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세제곱은 이제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뭐 7k 플러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해서 이제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이 뒷부분은 나머지 이런 부분을 세제곱하더라도 나머지가 1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9 이렇게 써지겠고, 9라는 부분들은 또 역시 나머지를 또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2 이런 형태가 써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9 이렇게 되면 이제 7하고 이제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10제곱이니까 10제곱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이항 정리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10 컨비네이션 제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2의 10제곱 10 컨비네이션 1의 7 곱하기 2의 9제곱에서 쭉 할 때 뒤가 나머지가 되더라도 이 앞에 부분들을 2의 10제곱을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불편해서, 이 부분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9 부분 이제 이렇게 7 플러스 2 되는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요걸 이제 지수를 조금 이제 높여가면 나머지가 2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2 제곱이 되는 거니까 4가 되겠다. 세제곱하게 되면 이제 8 되겠다. 이 뒤에 이제 8 나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이 나머지 1 되는 거니까 9의 세제곱이 나머지가 1대 해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하고 연관성 있는 숫자를 좀 찾아간 거죠. 그 찾아간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식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마다 우리가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알아야 되겠죠? 이항 정리해서 나왔던 아이디어 맨 밑에 부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불편하다는 것까지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살짝 새로운 이론들 형태로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독특한 형태. 애초에 숫자 자체가 7하고 이제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가 돼서 복잡해졌으니까 설명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풀어야 할 문항은 20번이 되겠고 영복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언니는 P에서 Q로, 동생은 Q에서 P로 일정한 속력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하다가 두 사람이 만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언니와 동생이 중간에 만날 때까지 이동한 경로를 AP라고 하고 언니와 동생의 속도가 KB일 때 이동한 경로를 FK라고 하겠다.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F1이라는 얘기는 속력이 같은 거죠. 그럼 같은 간격 가는 거죠. 원래 이동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쳐서 6번은 이동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만나려면 그럼 똑같은 속도라면 이제 세 번째 만나니까 중간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나면 되는 거군요. 자 뭐 ABCD라고 할까요? ABCD 이렇게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2를 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서 만날 때는 이건 뭐 한 가지가 되겠고 B에서 만날 때는 그럼 가지수가 어떻게 되죠? 가지수가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근데 Q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제곱이 되겠고, 오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99, 아이고, 그러면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우와, 근데 164는 뭡니까? 이 부분까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써 있네요.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2분의 1이라는 것은 뭐죠? 2분의 1. 그렇게 되면은, 언니의 속력이 동생 속도에, 그러면 F2, 이건 기억이고, 니은 풀려면 F2분의 1 하게 되면은, 동생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습니다. 그럼 6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F2분의 1 풀려면, 2칸에 4칸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언니가 2칸에 이렇게 되면 속도가 알겠습니다. 2칸에 4칸이면 2칸 지역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처리가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지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F2 되는 지점은 얼마죠? 그럼 속도가 2배가 되니까 4칸 2칸이면 되겠네요. 4칸 2칸 4칸 2칸이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계산 안 해봐도 알겠습니다.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겠죠? 가령 이제 이쪽 계산하는 거랑 이쪽 계산하는 부분도 같아지겠고 뭐 같아지는 거겠고 뭐 가운데 부분도 역시 또 같아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뭐 꼭 계산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게 되면 위치를 또 뭐 x, y, z 이렇게 놔가지고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줄까요? 가령 뭐 한 예를 들면 이 위치 여기 지금 x 지점이라고 하고 이걸 y 지점이라고 했을 때 x 지점의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요. x 지점의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가지수는 두 가지에다가 곱하기 이곳에서 가려면 4팩에 2팩, 2팩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y 지점 가려면 반대로 p에서 갈 때는 4팩에 2팩, 2팩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뭐 또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결과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니은은 맞는 이야기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F1은 아까 구했고 F3은 뭐죠? 속도가 그러면 3배가 되게 되면 어느 집에서 만납니까? 속도가 3배. 3배는 좀 애매한데 6이면은 그러면 3칸 한 칸. 일단 3칸 한 칸이면 이 지점에 도착했고 이 지점 간 상태에서 또 3배 가게 되면 와우. 그럼 중간 이전 지점에서 만나겠습니다. 오호. 요거 좀 특이하겠네요. 그죠? 두 칸에 한 칸 이렇게 되니까 하하.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점에서 만나면 이거 만나는 지점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여기를 처리하려면 일단은 여기를 A, B, C 이렇게 놓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일단 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에서 이제 차곡차곡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지점 할 때 우선 여기 화살표 지점에서 만나면 P에서 C까지 일단 가야 되는 거니까 와 이거 F3 구해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F3 구해가면 일단 C 지점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4팩에 3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직선으로 가면서 만나니까 그냥 이게 이제 만나는 곱하기 이렇게 만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더하기 다음에 B 지점까지 가려면 4팩에 2팩 4팩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일단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착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Q가 가는 길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는 길은 한 가지니까 그냥 이게 끝인데요. 곱하기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화살표 이 지점에서 할 때도 그럼 또 똑같겠습니다. 그럼 4팩에 2팩 2팩 이렇게 처리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는 맨 맞죠? 여기 부분에서 만나려면 또 이제 A 지점까지 와야 되면 A 지점까지 오는 가지수 또 4팩에 3팩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A 지점 되겠고 C 지점 되겠고 나머지 지점 되겠습니다. 자, 전부 이런 부분들을 더하게 해야 되겠죠? 더하게 해주면 가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F3을 구하려면은 이 가지수는 4가 되겠고 그 다음 가지수는 얼마일까요? 4 지워지고 그럼 2, 3은 6 되는 건가요? 그러면 6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1번 풀면서 F1이 20이 나왔었죠? F3도 20 이렇게 되는 걸까? 이건 이제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니은만 맞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지수를 뭐 도로망 형태에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뭐 한 가지만 나왔다면 그냥 무난히 풀이를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와 계산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F1 그러면 정 가운데서 만나는 부분 정상적으로 계산해도 이런 부분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하고 2 되는 건 속도 이제 만나는 위치가 좀 달라졌는데 상대적인 위치가 이제 똑같은 부분이라서 2, 4 이렇게 4 이렇게 간격에서 이제 똑같은 위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샘플 하나만 딱 풀어봐도 가지수가 같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금방 굳이 연산을 다 하지 않아도 알겠고 F3 이게 이제 딱딱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꼭지점 형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변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비형태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3대 1 이렇게 되게 되면 6대 2. 오. 합쳐서 그러면 이건 4칸이 되는 거고 8칸 되는 거니까 합쳐서 6칸이니까 애매하게 이제 딱딱 모서리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점들을 표시하고 구해가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0번에 조금 독특한 형태의 문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제집 풀이할 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20번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영복, 요거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그 앞에 문제들도 학습을 잘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